둔산동 동화설입니다. 이게 통사야, 통사. 네. 아, 내 맘대로 수업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게 공간이 공간. 뭐라고요? 공시적 관점, 공간적 관점. 요거를 통과하는 거는 뭐라고요? 통시적 관점, 시간적 관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 이건 뭐라고요? 시간, 공간, 인간. 인간이 모여서 뭐가 돼요? 사회가 돼요. 사회적 관점. 이 사회적 관점인데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바퀴준자예요. 바퀴의 이치. 그게 오륜이야. 오륜. 5가지. 삼광오륜 하는 거야. 오륜기처럼. 사회를 끌어가는 바퀴. 도덕적 기준. 다 외웠어요? 네. 자, 1번 끝났죠? 네. 2번 감각적 즐거움. 원래 감각적 국어에서 감각할 때는 오감각하고 공감각, 복합감각 이것만 치는 거건데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감각은 sensibility란 쾌락적인 네.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감각적 즐거움. 됐어요? 네. 자, 법치지는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법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통치했다. 근데 법치주의 전에는 그럼 뭐냐? 왕권, 왕이 명령이 왕의 말이 법이야. 이거 왕도 정치. 좋지. 그 전에는 뭐냐? 신성 정치, 신정 정치, 신성 정치, 종교 시대, 교황이 쓰는 신정 정치. 그 전에는 뭐냐?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됐어요. 청동. 네, 당군왕검처럼 재정일치 사회에서 종교 사회에서 왕권이 세져서 절대왕권이 되고 절대왕권이 세지다가 시민권이 세지면서 통치법에 의한 법치주의가 나옵니다. 권위주의는 권력과 위력에 의해서 위치와 위상 높은 사람,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하는 겁니다. 보스의 정치. 왕도 그렇고 보스가 너 국회의원 해 이렇게 정해줘도 권위주의 정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권력과 위력이니까 하향식이겠어 상향식이겠어요. 권위주의는 하향식. 지금은 뭐라고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투표해서 이렇게 상향식 정치죠. 네. 그럼 권력과 위력으로 해요? 아니죠. 상향식 정치가 되는 겁니다. 서민단체, 시민단체가 진짜 서민단체라고 안 하고 시민은 제일 처음에 시장에 있는 백성이었어요. 상인들. 왜? 영주가 장원경제를 여기서 하고 있으면 도망 나온 상인들이 도망 나온 사람들이 도시에 가요. 도시를 지탱하는 것은 시민들이야. 시장에 있는 부자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영주가 몰락하고 이 시민들이 왕한테 돈을 줘서 상비군을 만들면서 왕권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왕도 돈이 많아지고 상인도 돈이 많아지니까 자본주의가 생기니까 상인들이 대규모 선단을 조직해서 시장을 개척하러 해외로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농주의에서 영주는 뭐라고요? 농사져서 장원과 장원 주변에 농사를 하다가 중상주의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서민단체, 시민단체 활동 중 경제 정의는 뭐냐? 그러면 시민들이 뭐 단체, 자치단체를 만들죠.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 연맹.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물건 이거 잘못됐어. 이해됐어요? 네. 아니면 시민단체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죠. 종교 관련해서 YWYC 이런 데도 있고 경제정의 실천 협의회 뭐 이런 데도 있죠. 네. 이런 데서 뭐라고요? 기업한테 기업 이름으로 서한도 보내고 경고장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 경제정의의 활동을 한다고 하는. 됐어요? 네. 이제 유기적 관계는 유기물하고 무기물의 차이는 뭐냐면 무기물은 화학에 나온 거 화학 배웠죠? 네. 거기 나오는 이제 우주 탄생할 때 만들어진 게 무기물이에요. 그럼 유기물은 뭐냐? 있어 기운이. 이건 기운이 없다. 유기물은 뭐냐? 생명 활동으로 만들어진 걸 다 유기물이라고 해요. 세포, 감자, 뭐 이런 거.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유기적 관계는 뭐냐? 생명작용을 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러니까 무기물의 기계는 여기가 고장나면 요거만 고치면 되죠. 네. 근데 유기물은 어디 하나가 고장나면 요거 하나만 문제예요. 여러 개.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자, 그러니까 유기물이니까 팔을 꼬집었는데 여기서 뇌에서 아야 그러죠. 네. 기계는 여기서 이것만 고장나면 요것만 고치면 되고 요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유기물, 무기물 알겠어요? 유기적 관계. 네.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 냉매로 쓰이고 옛날에 그랬는데 가스의 종류예요. 냉동제로 쓰이고. 근데 이게 온실효과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고 해서 사용을 제한하고 그러죠. 이해되세요? 지금도 쓰이고 있나요? 일부는 쓰이겠죠. 그래도 프레온가스. 자, 임해 지역이 뭐냐?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을 끼고. 그러면 연안은 뭐냐? 연안은 연안 해안가 근처 주변. 그러면 해안가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임해공업지역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 남쪽이죠. 네. 남동쪽 여기에 뭐 있어요? 부산 있죠. 있죠. 그래서 남동 임해공업 임해공업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2, 3차 산업의 발달로 직업이 나누어져. 네. 그래서 전문화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야? 농업사예요. 그럼 직업이 몇 개야? 하나죠. 농사꾼. 이동사.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되게 많아졌죠. 여기에 뭐라고? 자동차 만드는 사람과 뭐라고요? 서비스. 서비스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 지금 그 이질성 반대는 동질성이니까. 농업사에는 동질성이 많은 거고, 네. 지금은 이질성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화가 된다는 거죠, 점차. 자, 콘크리트, 아스팔트의 포장 증가로 도시 홍수는 왜 발생하느냐? 옛날에는 네. 요게 땅이 물을 흡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하로 천천히 가죠. 네. 근데 대전시가 다 아스팔트로 깔렸어.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다 어디로 가요? 썰려서. 하수구. 흘러가지고 한꺼번에 흘러버리죠. 어, 여기에는 스며들지 않죠. 네. 생각해보자. 자, 왜 되는지 알겠어요? 네. 새로운 교통로와 교통지역이 건설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사거리가 다시 돼서 여기를 개발을 하면, 네. 자, 여기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죠. 네. 근데 여기를 가려면 여기서도 가기 쉽고 여기서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기 쉽죠. 네. 그게 뭐라고요? 사거리, 교통요지. 아, 그게 뭐라고요? 접근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자, 지식과 자료는 정보보다 가치가 떨어지나요? 뭐 당연히 지식과 자료도 정보의 일종이에요. 크게 보면. 그쵸. 그런데 이 정보라고 했을 때는 최신 정보라는 뉘앙스가 좀 있나 보죠. 자, 지식인데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에요. 네. 그러면은 엄청나죠. 가치가 있죠. 그런데 정보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 퍼뜨렸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요. 그 정보의 자료, 데이터 통계가 있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이런 거. 이런 상대적인 게 약하죠, 이과 애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입헌주의는 뭐라고요?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라고요. 입헌주의, 헌법에 입각해서. 자, 옛날에 영국 왕실이 있었죠. 네. 왕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대현정, 마그라타르트, 뭐 예를 들어서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줬죠. 네. 그게 이제 헌법 구실을 하죠. 네. 근데 헌법이라고 말 짓는 헌법전 우리나라는 있어요. 130조문 헌법 해갖고 뭐 1조가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다 그거 이런 거 영화에 나온 이런 건데 이렇게 헌법이 있는 거는 성문법주의라고 그래요. 성문헌법. 근데 이렇게 권리청원, 권리장전, 그 전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 이런 것들이 헌법 구실을 하는 거를 불문법주의라고 그래요. 불문법주의. 헌법은 없다고.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런데 왕인데 왕 맘대로 해요. 그건 이 법에 입각해서 한다고. 그걸 입헌주의라고 해요. 실질적 법 취지. 자, 그러면 실질적 반대는 뭐예요? 허상적. 허상 반대가 실상이고 절대적 반대는 뭐예요? 상대적 평등. 실질적 반대는
형식적 평등.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형식적 평등. 야, 그냥 2개씩 줘. 이렇게. 똑같이. 빵을 2개씩 주래. 그랬더니 실질적 평등. 야, 쟤는 덩치가 산만하고 빵을 5개 먹어야 되고, 쟤는 덩치가 쪼만해가지고 한 개만 먹고 배부르다가 버리는데, 야, 이렇게 형식적으로 2개씩 딱 주면 되냐? 이 필요한 애들한테 얘는 4개 주고, 얘는 1개 주고 그러면 안 되냐? 이렇게. 약간 실질적, 형식적. 자, 절대적 평등.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해. 이게 상대적 평등. 상황에 따라서 평등을 기준으로 잘 봐. 이렇게. 상대적 평등하고 실질적 평등하고 좀 비슷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상대적으로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형식에 갖추어진 대로 절대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자, 실질적 법치주의 알겠어요? 네. 옛날에 법치주의는 뭐예요? 절대적. 네, 절대적이면서 형식적인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어느 정도 상대적이며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똑같이 대학해. 그랬더니 백인만 대학 가고 흑인은 교육을 못 받아서 너무 못 가. 그래서 좀 우리 실질적으로 하자. 실질적으로. 네. 그러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 해보자. 얘네 약하잖아. 그러니까 얘네 쿼터에서 주자. 그래서 A를 80% 뽑고 B를 20%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A 중에 100점 맞은 애가 떨어졌어요. 네. 이 B에 80점짜리가 붙고. 그러니까 A가 뭐냐면 나는 역차별 받았다. 이게 차별이 돼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했더니 역으로 나 차별받았다고. 얘네들을 보호하는 것 때문에 나는 100점을 맞았는데도 떨어졌다고. 역차별됐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라고요?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하다가 뭐라고요? 상대적 차이를 좀 인정해줬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죠? 딱딱 80도 20도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 그런 거 보이잖아요. 형식적으로 나눴더니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역차별 되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해줬더니 실질적인 건 안 되는 것 같아. 이해되세요? 네. 요거는 말하고요.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었죠? 네. 근데 요거는 말하고 그냥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그죠? 평등을 나눴는데 이것도 실질성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상대적 역차별 주장을 하니까 받아들일 때도 있고 안 받아들일 때도 있고. 됐어요? 실질적 주의. 네. 사회적인 소수. 시대별 대표적인 예시가 옛날에 그러면 옛날에 남자 여자 좋아하면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거기다가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네. 커밍아웃 해가지고 나 게이다 하고 밝히고 하기 전에는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그 다음에 사회적 이제 소수자로 했을 때 뭐 여성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나는 뭐 종교적인 평등 때문에 군대 안 간다 이런 것도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변해갑니다. 만약 국제사회의 정부가 통일된다면 유엔 같은 거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자체가 만약 통일된다면 통일이 안 되겠죠. 첫 번째로 또 국제사회의 정부가 통일된다면 있어요. 유엔 같은 거 크게 바뀐 거 뭐 어느 정도 선이 논의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됐을 때 일사불란하게 잘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WHO에서 바이러스 경고 내리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있는 것들 나쁜 것들 우리에다 설치하면 싫다고 하고 좋은 거는 우리의 가족으로 님비 핀비 현상 같은 거는 여전히 존재할 테고 미국도 예를 들어서 중국도 다 잘 살아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성이 있죠. 네. 성이 있는데 어느 청은 잘 살고 어느 성은 못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분도 좀 남아있을 테고 그렇겠죠.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나요? 당연히 이제 A가 농사를 져서 이익을 추구해서 더 많이 했죠. 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 이익은 증가하겠죠. 사회 총량은. 됐나요? 네. 자, 다음은 자, 그 다음에 경제가 이제 자유주의로 출발했어요.
자유롭게 놓아라 방임주의가 이런 거예요. 아직 그거. 네. 자유방임이에요. 맞죠. 자유방임으로 출발을 했고 네. 그런데 자유롭게 나서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은 많이 하고 싶고 수요는 이렇게 반비례해요. 돈으로 뭔가를 사야 되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 SD, DS를 할 때 공급하고 수요, 공급. 그럼 영어로 뭘까요? Supplied part. 다음 뭐예요? SG. 네. Demand는 요구지. 네. 이게 DS네, DS. 네. Supplied. 이 Supplied part 어디 나오더라?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데. DS. 이게 DS 곡선인데. 네. 이거는 왜 공급이냐면 무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을 공급하니까 무한대로 팔고 싶어. 이거는 왜 반비례냐면 네. 월급이 이만큼이라 이게 뭐라고요? Q 양이고 이게 P예요. 네. 프라이스 가격 이건 양. 네. 양과 질, 퀄리티, 퀀티티. 어. 근데 Q 그럼 퀄리티가 아니라 퀀티티겠죠. 콘티티. 이거면 이 양을 사면 이만큼 가격으로밖에 못 사고 네. 이 양을 사면 이만큼 사고 이 양을 사면 비싼 것도 살 수 있다. 그럼 이 면적이 크기가 똑같아요. 이게 반비례 곡선이죠. 그래서 여기가 D예요.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다. 이런. 네. PQ를 곱하면 뭐라고요? K가 정해져 있다고. 됐어요. 네. 그래서 양변을 뭐라고요? Q로 나누면 Q분의 X. Y는 꼭 Y하고 X하고 K가 나오면 Y는 X분의 K 되는 것처럼. 이해됐어요? 반비례 곡선 왜 나오는지? 네. 저 요렇게 되는 요 만나는 점을 수요와 공급이 악수했다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방임주의에서 여기에 대고강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수정자본주의를 한 거예요.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잖아. 네. 수정자본주의를 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자유롭지 않고 국가에서 간섭을 한 거야. 그래서 수정이에요. 시장에. 시장에. 자유시장 경제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자본주의인데 국가에서 간섭을 한 거야. 그러면 국가에서 간섭하면 사회주의 전체주의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되니까 테네시 강유역을 개발하고 뉴딜 정책을 하면서 강제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 이렇게 수정자본주의. 그렇게 개입을. 그러니까 이게 복지병 생긴다고 돈 줄 때만 기다리고 뭐 그런 말이 나오면서 신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야. 다시 경쟁해라. 그래서 특목고 만들고 막 그런 거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나오니까 경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복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수정자본주의처럼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뭐 재수정자본주의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재수정자본주의. 지금. 뭐 요거를 한 나라가 될게요. 여기는 민주당계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자유시장 경제, 시장은 누가 좋아해? 상인이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중상주의가 있었죠, 그 전에는. 이때는 중상주의 하면서 뭐라고요? 제국주의 시대에 배를 타고 가서 시장 개척하느라고 여기 있는 땅 대포 딱 쓰고 수교해. 한 다음에 식민지. 물건 팔고 식민지 행사죠. 그 전에 좀 뭐가 있어요? 중농주의가 있었고. 네. 중농주의, 중상주의, 자유시장 경제,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재수정자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흐름. 다 알겠어요, 이제? 네. 자, 메모 비용은 메모를 묻혔다는 거예요. 네. 보지 말라는 얘기.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네. 돈 좀 꺼줘. 그래서 꺼졌어. 네. 10,000원을 꺼주고. 네. 나 안 갚아. 좀 이따 갚을게. 급해. 10,000원 꺼줘. 20,000원 꺼졌어. 근데 안 갚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네가 꺼줘. 그럼 30,000원에 갚을 때 그렇게 꺼주는 게 매몰 비용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받는다 이러면. 이미 다 매몰됐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투자를 했어 여기다가. 네. 효과가 없었어. 네. 투자를 했어. 효과가 없었어. 자,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판단할 때 요거까지 고려하는 걸 매몰 비용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이미 써버린. 지금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됐어요? 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의 불안정을 이야기하는 예를 얘기했어.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합리적. 이 합리성, 경제에서의 합리성과 도덕에서의 합리성은 다릅니다. 경제의 합리성은 이기적인 인간이야.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이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이익이 돼야 돼서 뭐라고요? 합리적인 선택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팔았어. 돈 많이 벌었어. 네. 아? 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뭐라고? 사람들이 쓰면서 환경이 초토화돼. 됐어요? 좀 자기만 이익이면 아, 된다. 개인적으로. 각국들이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 보호무역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게 자유무역, 이제 보호무역을 한다는 건 뭐냐고요? A국가하고 B국가하고 무역을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무역이 A국이 B국에가 팔고, B국도 A국에가 팔아야 돼서 둘 다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 나라가 훨씬 선진국이에요. 네.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B국에 있는 산업이 다 박살나요. 수출을. 일례를 들어봅시다. 네. A국이 마스크 생산을 잘해요. 네. 그래서 B국한테 싸게 팔아요, 아주. B국의 마스크 업체가 다 망해요. 근데 B국에서 병원군입 청구를 했는데요. 근데 A국도 청구를 했는데 A국이 니네 줄 마스크 없어, 그러면 B국은. 마스크 못 씁니다. 그래서 이 B국은 자기 산업을 일부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보호무역을 하느냐? 이 A국이 마스크가 들어올 때 A국은 100원에 만들어요. 얘네는 300원에 만들어요. 200원에. 그럼 여기다가 세금을 50원이나 80원을 붙여요. 그러면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이해되세요? 보호무역 뭔지? 네. A국 들어오는 걸 세금을 주거나 아니면 이게 수출을 할 때 여기다가 세금을 깎아줘요. 그럼 싸게 팔 수 있죠. 네. 그래서 수출을 활성화시키거나 경쟁이 되게 다른 나라. 그럼 보호무역이죠. 나라에서 보호를 하면서 무역을 하죠. 그러네. 무역의 확대로 인한 영향, 부정적인 줄이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 무역 확대하면 글쎄,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항상 이익을 보는 나라가 있으면 손해를 보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거는 더 싸게 다른 나라 물건을 사람들도 쓸 수 있다는 거고, 부정적인 것은 수입해서 계속 쓰다 보면 그 산업 자체가 안 일어나요.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속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보험료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뭐 확률은 있지만 네. 그때 일정 기간 동안 그걸 내요. 그래서 보험금을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만료됐을 때 낸 보험료가 소모되는 것도 있고, 네.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도 있고, 계약에 따라 달라요. 케이스 뭐예요? 케이스. 한 보험 계약에 따라 달라요. 계약. 처음 보험 계약을 맺을 때 그 얘기를 해요. 무슨 보험 종류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소모된다 그러면 싸겠죠. 돌려준다 그러면 비싸겠죠. 왜? 불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돈도 줘야지. 돈도 돌려줘야지. 그러려면 비싸게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다른 데 투자해서 이해를 발생해서 하나하나 문제 발생할 때는 주고 끝나면은 그거 다시 돌려주면 되죠. 만약 기간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료 처리는 이 어떤 계약, 이 사고가 이 보험과 관련된 거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이 보험에서 이 사고가 어떤 건지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어떤 사고일 때는 돈을 얼마 준다고까지 정해져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자유주의가 있으면 자유 반대는 뭐예요? 평등주의가 있겠죠. 평등. 그러면 아까 전에 자유시장 경제겠죠. 시장 경제. 그럼 평등은 뭐냐? 국가 계획 경제겠죠. 이거는 개인 시장 경제겠죠. 네. 이거는 뭐래요? 국가 계획 경제겠죠. 요 개인이면 요거는 사회겠죠. 네. 요거는 개인 시장에서 자본을 중시하겠죠. 네. 요거는 공동 생산에서 공동 분배하겠죠. 계획하니까. 네.
그 자본 그럼 이거는 국민이 주는 얘기죠. 민주. 요거는 집단이 주는 얘기겠죠. 네. 집단 전체. 집단 전체. 자유주의, 평등, 국가 계획주의, 개인주의, 사회주의 들어봤죠. 네. 공산주의도 들어봤죠. 네. 자본주의도 들어보고, 네. 민주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근데 비슷하죠.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자유, 요거를 중시하는 사람이 보통 보수이기 마련이죠. 그런가요?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진보이기 마련이죠. 왜? 이 사람은 개인인데 돈이 몇 명이 많아. 자본이. 그러면... 국민이 주인인데 네. 돈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그래서 보수야. 내 맘대로 했으면 좋겠어. 자유롭게. 요거는 가난한 사람은 진보인데 가난한 사람이 집단을 이뤄서 네. 사회 속에서 평등하게 국가가 좀 계획 짜가지고 같이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완전히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이렇게 반대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최소 수혜층, 혜택을 받는 최소한의 층들이 뭐냐고, 누구냐고, 어떤 층이 수혜나 혜택을 받냐고. 제일 아래 단계. 자, 신생대 3기의 배사 구조 하면 뭐라고? 이게 사는 모래 언덕이네, 언덕 구조. 신생대 3기에 볼록하게 언덕처럼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석유가 많다고. 신생대 3기에 만들어졌어. 이게 뭐 화석연료 얘기할 때 석유 했을 때. 배사 이렇게 동그랗게 언덕처럼. 그 안에 많이 묻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뚫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뚫으면 없네 그러고 이렇게 뚫으면 있네 그러고. 그죠? 근데 이제 요거 차이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냐는 거지. 뭐 이렇게 묻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묻힐 수 있고. 그죠? 잘 뚫어야죠. 그리고 이런 구조가 방에서 이게 깎여가지고 또 이렇게 평평한 구조로 데낄 수도 있고 평평하게 오래 지나는.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새고 생긴 게 신생대다 그러면 석유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뚫어봤죠. 근데 이걸 거의 이제 이런 구조가 거의 다 많이 뚫렸죠. 그죠. 다 뚫렸으면 이제 나머지 구조에서 뚫고 그러겠죠. 그러면 다 이렇게 뭐 특별히 검색 안 해봐도 다 끝난 건가요? 네. 동아쌤입니다.